늦은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혜자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오르막길을 올랐어요. 손수레 안에는 김치, 잡채, 나물 무침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마다 며느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이에 대단하시다고 말했지만 혜자는 그저 웃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반찬통과 함께 한 장의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넣어야지, 안 그러면 허전하잖아. 혜자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반찬통 밑에 쪽지를 슬며시 넣었습니다. 그 쪽지는 대단한 것도 아닌 그냥 일상의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자 어르신, 또 며느리네 가세요? 네, 오늘은 잡채를 좀 해봤어요. 그 애가 잡채 좋아하거든요. 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윤지는 그 시각 재택 근무용 노트북 앞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또 수요일이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자꾸 오시지 말라니까요. 바쁘다니까요. 아이고, 반찬 좀 갖다 주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야. 혜자는 무심히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김치 한 통, 멸치볶음, 고사리 무침, 잡채 한 접시. 윤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이미 반찬들이 빼곡히 들어찬 냉장고는 혜자의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먹어요, 어머니? 다 못 먹으면 나눠줘도 되지. 혜자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회의 중이라며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고 혜자는 홀로 부엌에 남았어요. 조용히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윤지와 민수 그리고 손자 지훈의 얼굴이 보였죠.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다 컸네. 나만 늙었네. 한편 방 안에서는 윤지가 이어폰을 낀 채 일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소리와 혜자의 낮은 콧노래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또 오셨네. 매주 오면 난 언제 좀 쉴 수 있을까? 윤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늘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귀찮음이 뒤섞여 있었죠. 한참 후 혜자가 부엌 정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얘야,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뒀다. 점심은 거기서 꺼내 먹어. 윤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다음엔 그냥 전화만 주세요. 그래, 그래. 혜자는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윤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위에는 빈 반찬통 하나와 노란색 쪽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 조금 짜게 됐네. 다음엔 덜 짜게 할게. 윤지는 피식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달빛이 비쳤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내일 담을 반찬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일 윤진해 줄 거고 이건 지훈이 거. 그녀는 손으로 재료를 하나하나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거실 구석에 놓인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은 거의 비어 있었고 병원 예약표에는
내원 권장 이번 주 금요일이라 적혀 있었죠. 혜자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말 못하겠네. 아직은.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작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는 의자에 앉아 다시 쪽지를 꺼냈어요.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해줄까? 그녀의 글씨는 또렷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죠. 토요일 아침 윤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어제의 피로가 남아 있었고 부엌에서는 김치 냄새가 은은히 풍겼어요. 싱크대 위에는 지난 수요일 어머니가 두고 간 반찬통 몇 개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는 반찬을 정리하려다 무심코 반찬통 밑바닥에 붙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반쯤 젖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김치야. 내가 먹어줘서 고마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윤지의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순간 식은 김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김치라니. 왜 이런 말을 적으셨지? 윤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쪽지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지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반조리 식품이 가득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어머니가 또 반찬해 주셨나 봐요라며 웃자 윤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매주 오세요. 그녀는 대답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무렵 남편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으며 TV를 켜던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을 보고 물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왔다 갔어? 응, 수요일마다 오시잖아. 윤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하던 민수가 반찬통 속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다. 우리 엄마 김치는 여전하네. 근데 쪽지 보셨어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쪽지? 윤지는 식탁 위에 쪽지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잠시 읽더니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런다니까. 예전에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말 자주 했어. 윤지는 입술을 깨물며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어머니 얼굴도 너무 수척해졌던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지 걱정할 일은 없어. 그 말에 윤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 한 조각이 유난히 짠맛이 났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구석에 앉아 반찬통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마다 어머니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멸치볶음, 잡채, 고사리 무침. 윤지는 이름표를 떼어내다가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요즘은 숨쉬기가 좀 힘들구나.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이번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윤지는 놀란 눈으로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숨쉬기가 힘들다고? 그녀의 가슴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음이 반복되었어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말 자주 하잖아.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몸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날 어머니의 손목에는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지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그녀는 부엌불을 끄지 못한 채 반찬통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반찬통의 그림자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김치야.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건 전화는 여전히 부재중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또 한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 끊기자 윤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그때 방에서 나온 민수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 어머니요. 어제부터 계속 전화를 안 받으세요. 민수는 냉장고 문을 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그래. 전화기 충전 안 해놓고 자주 꺼놓으시잖아. 윤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손목에도 멍이 있고. 민수는 컵에 물을 따르며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너무 걱정이 많아. 엄마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분이야. 윤지는 입술을 깨물며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야. 윤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수가 문을 나서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윤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김치의 냄새가 이미 시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닦다가 그 밑에 붙은 또 하나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학교 생활은 괜찮니? 걔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 윤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쪽지의 글씨는 이전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고 마지막 줄은 끊긴 채로 마무리돼 있었어요. 그녀는 주저앉은 채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시댁 이웃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잘 계세요? 혹시 요즘 어디 다녀오신 거 없어요? 이웃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칠째 안 보이셨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마다 텃밭에 나오시는데. 윤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며칠째요? 예, 금요일에도 안 나오시고 어제도 안 보이셨네요. 통화를 마친 윤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 근처에 도착했을 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는 어머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집안은 인기척이 없었어요. 윤지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 손잡이를 돌리자 잠금 장치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반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부엌에는 식탁 위에 놓인 고무장갑과 반쯤 다듬어진 시금치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윤지는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윤지는 다급히 다가가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자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윤지야 미안하다.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셔야 해요. 왜 이런 걸 숨기세요? 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이 나이에 어디 아픈 게 한두 개겠니? 윤지는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좀 받아. 그러나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그런 윤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야. 나 그냥 조금 누워 있을게. 윤지는 결국 혜자를 부축해 안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병원 다녀오자고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가자. 잠시 후 혜자는 잠에 들었고 윤지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더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무심해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인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 본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시며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반찬 냄새가 늘 가득하던 그곳. 결국 윤지는 다시 시댁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골목길에 들어서자 어제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반쯤 열린 부엌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다고? 윤지는 급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혜자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간장게장이 담긴 유리병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아침도 안 됐는데 뭐 하세요? 혜자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보려고. 게장이 먹고 싶다 했잖니. 윤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이게 무슨. 혜자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요. 그녀는 다시 게장 뚜껑을 닫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건 오래 먹을 수 있을 거야. 간이 세거든. 윤지는 부엌에 놓인 반찬통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치, 장조림, 나물, 그리고 작은 통에 담긴 미역국. 모두 정갈하게 포장돼 있었고 각각의 반찬통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일, 10월 9일, 10월 16일. 그건 마치 유통기한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날짜가 왜 적혀 있어요? 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내가 기억하려고. 언제 만들었는지 알아야 하잖니. 하지만 윤지는 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반찬통의 개수가 너무 많았고 모두 포장된 채 줄지어 있었어요. 식탁 한가운데엔 두꺼운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는 무심코 펼쳐보았어요. 페이지마다 날짜와 반찬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정리되면 나 이제 쉬어야지. 윤지는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혹시 아프세요? 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손이 자꾸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한 번만 다녀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다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은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혜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공허한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창문을 닫고 손을 씻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 반찬들만 마저 만들면 다 됐어. 윤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이별의 준비처럼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 줄지어 선 반찬통들이
모두 유서처럼 보였어요. 이건 마지막 김치야. 며칠 전 쪽지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져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혜자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지야, 나 있잖니. 요즘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이요? 응.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다 지나 있더라고. 그래서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고마워. 윤지는 컵을 들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손등엔 푸른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무심코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 가요. 이번 주에 꼭 같이 가요. 혜자는 잠시 윤지의 손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번 주 금요일에 가자. 그 말에 윤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혜자는 몰래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개장을 마쳤다. 윤지가 웃었다. 참 다행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반찬통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뚜껑이 닫힐 때마다 부엌 안에는 묘한 정적이 맴돌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작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주 반찬은 뭘로 할까? 그 주 금요일 윤지는 오전 내내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엄마 병원 간다고 했지? 지금쯤 끝났을 텐데. 윤지는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또 휴대폰 꺼두신 거겠지. 걱정 말고 당신 일 봐. 민수의 태도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윤지는 대꾸 대신 짧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결국 그녀는 오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부엌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반찬통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포장된 상태였고 위에는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오늘은 간장게장이야. 이번엔 조금 짜게 됐네. 윤지는 반찬통을 열어봤습니다. 게장의 냄새가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식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부르며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 서랍 위에 놓인 병원 진료 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의료원 소화기내과 정혜자. 최근 진료 날짜는 지난달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윤지는 카드와 함께 붙어있던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간암 사기관 전이 가능성. 치료 권유.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지는 숨을 가다듬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던 거구나. 눈앞이 희미해지고 귀에서 우문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반찬통을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혜자가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장바구니를 들고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쿠, 윤지야. 언제 왔니? 윤지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진단서요. 혜자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봤구나. 왜 말 안 하셨어요? 이런 걸 혼자서. 말해봤자 걱정만 시킬 텐데 뭐하러.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한 대답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지는 울컥한 감정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혜자는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몸을 제일 잘 알아. 병원 가도 이제 별 수 없어.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괜찮아.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들어요.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윤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쪽지는 또 뭐예요? 이건 내 마지막 김치야. 이런 말들 왜 그렇게 적으셨어요? 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윤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 반찬들 다 마지막 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혜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윤지야,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잖니.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 반찬통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치, 장조림, 미역국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반찬들.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후회, 그리고 작별의 흔적이요. 그녀는 조용히 반찬통을 하나하나 닫았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네요. 윤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잔뜩 흐린 하늘 아래 윤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진단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전날 시댁에서 발견한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오랫동안 항암 권유를 받으셨는데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그녀의 귀에는 간호사의 마지막 말만 남았습니다. 치료 거부. 윤지는 머리를 감싸쥐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왜요, 왜 혼자서?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차창 밖으로 비치는 신호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지는 남편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뭘? 어머니 병이에요. 간암 사기라잖아요. 진단서까지 봤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 윤지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심해요? 매번 내가 말했잖아요. 어머니 이상하다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엄마는 그런 얘기 싫어하셔. 옛날에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잖아. 그건 핑계예요. 가족이면 같이 아파야죠. 윤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민수는 대꾸 대신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어머니.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야? 어머니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지 않잖아요. 병원에서 다 들었어요. 치료를 거부하셨다면서요. 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의사 참 말이 많네. 나한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래. 윤지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치료받으셔야죠. 저희 아직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됐다, 윤지야. 내가 지금 제일 바쁜 건 반찬 만드는 일이야.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일이거든.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윤지는 잠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그녀는 울음이 목끝까지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이미 새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는 익숙한 필체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장조림이야. 윤지야, 간이 딱 맞을 거야. 그 쪽지를 손에 쥔 순간 윤지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혜자가 평소처럼 음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왔니?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윤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혜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그 안에는 손수 썬 두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훈이 줄 거야. 밥 잘 먹는다고 하더라. 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손동작은 느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윤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어요. 그 다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진 않았지만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반찬통이 하나씩 식탁 위에 놓일 때마다 윤지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담은 그릇임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혜자는 부엌 불을 켜고 혼자 주방에 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둡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앞치마에는 간장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잡채용 당면과 채소. 혜자는 평소보다 천천히 손을 놀렸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둔해지고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냄비에 간장을 붓자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주던 새벽,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던 밤, 그리고 며느리 윤지에게 처음 반찬을 건네던 날까지 그녀는 고요히 그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쪽에 놓인 탁자 위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일 만들었던 반찬 목록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10월 19일 오늘은 김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 밑에 작게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손이 떨려도 끝까지 해보자. 그녀는 주방에서 혼자 시간을 잊은 듯 일했습니다. 간장 국물이 끓어오르자 손을 대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뜨겁네, 그래도 냄새는 참 좋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 이웃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불빛을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자 씨, 아직도 반찬 만드나? 이 밤중에. 이제 마지막 반찬이에요. 조금만 하면 끝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시계의 초침이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부엌 안엔 반찬 냄새가 가득 찼고 창문 밖엔 작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혜자는 마지막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고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손을 더듬어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윤지야, 이 반찬은 오래 먹을 수 있을 거야. 나 냄새 맡는 게 점점 힘들어지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반찬통 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시계가 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세상이 서서히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부엌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래도 다 만들었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부엌 문이 열리고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혜자 씨? 이웃은 놀란 듯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요. 이웃의 손끝이 떨렸고 부엌 안엔 냄비가 아직도 미약한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노인 한 분이 쓰러졌어요. 숨은 쉬고 계신데 의식이 흐리세요. 그녀는 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반찬통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몇 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이송합시다. 부엌 안에 불이 꺼지고 반찬 냄새만이 잔잔히 남았습니다. 그 향은 마치 무언가를 전하는 듯 오래 머물렀어요. 그녀가 남긴 쪽지 한 장이 식탁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제 됐다. 다 만들었으니 마음이 놓인다. 병실의 창문으로 흐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 사이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자는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마른 손등, 그리고 산소 마스크 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 그녀는 여전히 깨어 있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는 힘이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을까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많이 힘드십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곧 오실 거예요. 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 말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윤지와 민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혜자의 눈이 천천히 움직여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왔구나. 윤지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라울 만큼 차가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혜자는 약한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냥 다들 바쁘잖니. 괜히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요. 혜자는 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수 괜찮아. 엄마가 너 힘들게만 했지. 윤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혜자가 숨을 가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야, 내 어머니, 내가 만든 반찬 있지? 그거 꼭 냉장고에 넣어놔. 지훈이 학교 다녀오면 먹게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치통 맨 밑에 편지 하나 넣었어. 나중에 그거 읽어줘.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치료할 수 있다잖아요.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됐어. 나 여기까지면 충분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윤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너 참 착한 며느리였어. 처음엔 미웠지만 지금은 고마워.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다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윤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수는 의자를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윤지야, 이젠 내가 내 반찬 이어줘.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천천히 이완되었습니다. 심장박동기의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다가 이내 끊겼습니다. 병실 안엔 조용한 바람 한 줄기만이 남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침묵 속에서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윤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 위에는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윤지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혜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편히 잠든 사람 같았어요. 윤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이제 제가 할게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윤지는 조용히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사이를 비추며 천천히 흘렀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깨끗했고 냉장고 옆에는 어머니의 앞치마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걸린 앞치마 끈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방금까지 거기 서 있던 것 같았어요. 윤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다른 도마와 오래된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마른 고사리 몇 줄기가 남아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빼곡히 채워진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게장, 나물무침. 뚜껑마다 깨끗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향긋한 냄새가 퍼지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반찬통 밑바닥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지야, 이제 내 차례야. 내 손맛 잊지 말고 이어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윤지는 쪽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살짝 젖었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는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10월 20일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지훈이 반찬 만들기. 윤지는 그 글을 보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종이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지만 마치 어머니가 이제 그만 울어라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윤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냄비를 꺼냈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채소를 꺼내
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할게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윤지는 눈가를 닫고 국자를 들어 맛을 봤습니다. 조금 짜네요. 어머니처럼은 안 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텅 비어 있던 부엌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 위의 냄비는 보글보글 끓었고 향긋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어요. 그 냄새 속에서 윤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간이 세면 물 조금만 더 넣어라. 그래야 딱 맞아. 그 말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윤지는 냄비에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며 중얼거렸어요.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잠시 후 민수와 아들 지훈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훈이 웃으며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윤지는 냄비 뚜껑을 열어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레시피야.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국을 맛봤습니다. 할머니 냄새 난다. 그 한마디에 윤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맞아. 할머니가 우리 곁에 계신 거야. 냄비 속 국물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숨결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윤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앞치마 끈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 부엌은 제가 지킬게요.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깊어가며 부엌 창문 밖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윤지는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귀찮기만 했던 부엌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죠.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당근은 얇게, 고사리는 너무 짜면 안 되고, 중얼거리며 일하던 윤지의 얼굴에는 어느새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불 앞에 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니. 식탁 위에는 오늘도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 위에 작은 쪽지들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이야. 지훈아, 공부하다 출출하면 이거 먹어. 글씨는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퇴근한 민수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코끝에 퍼지는 냄새를 맡자마자 그는 멈춰 섰습니다. 이 냄새.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랑 똑같다. 그 말에 윤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반찬을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엄마 맛이야. 그래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대로 해봤어요. 윤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엔 왜 몰랐을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매번 싸주신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는데.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저도 알아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잠시 후 아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야? 냄새 진짜 좋아. 오늘은 할머니 레시피야. 간장게장 먹어볼래?
지우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할머니 손맛이랑 똑같아.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셨겠다. 윤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밥 먹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을 치우던 윤지는 남은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이 손맛이 어머니한테서 내게 그리고 지훈이에게 이어지는구나. 그녀는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슬픔은 점점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당신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 만들 거야? 응.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수요일엔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민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네. 윤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짝 스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이 부엌 바닥에 부드럽게 내리쬐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반찬했어요. 잘했죠?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며 앞치마 끈이 흔들렸습니다. 그 끈이 천천히 움직이다 멈추는 순간 윤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닦고 불을 끄며 부엌을 나왔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여전히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 향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을 듯 머물렀습니다. 일요일 아침 부엌 창문을 통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윤지는 그 옆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로 배추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윤지의 손끝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훈은 연필을 굴리다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또 김치 담가요? 응. 이번엔 내가 도와줘야지. 윤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소금에 절인 배추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짜보는 거야. 물이 빠지면 간이 잘 배거든. 지우는 어설프게 따라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했어요? 윤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나보다 훨씬 잘하셨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배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며 따뜻한 공기가 퍼졌어요. 할머니가 내 어릴 적에 만든 김치 냄새 기억나? 지우는 코를 찡긋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학교 끝나고 오면 냄새가 나서 바로 밥 먹고 싶었어. 그 말에 윤지는 웃으며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그래, 그 냄새가 바로 우리 집 냄새야. 할머니가 만든 냄새. 지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김치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돼. 약속이요? 윤지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는 화내면 안 돼. 마음이 고요해야 맛있어.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화 안 낼게요. 할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응. 할머니는 늘 말했지. 음식은 마음을 담는다고.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갑자기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김치는 사랑 맛이네. 윤지는 그 말에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맞아. 사랑 맛이지. 그녀는 손에 묻은 소금을 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를 기억하는구나. 냄새로, 맛으로, 마음으로.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지우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돕고 있었습니다. 양념이 옷에 묻자 윤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더 맵겠네. 괜찮아요. 근데 이거 내가 다 만들면 할머니가 하늘에서 볼까요? 그 질문에 윤지는 잠시 멈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지금도 우리 보고 계셔.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할래요. 할머니가 웃게. 지훈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할머니처럼 맛있는 김치 담그자. 약속? 지훈이 손가락을 내밀자 윤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치가 다 완성됐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김치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고소한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윤지는 한 통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할머니 몫이야. 다음에 할머니 산소에 가져가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매년 김치 담그자.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응, 매년 수요일마다 만들자. 윤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며 하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윤지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윤지야, 잘하고 있네. 지훈이 손맛도 좋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손맛은 이어지고 있어요. 지훈은 그런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웃어요? 그냥 할머니가 지금 웃는 게 보여서. 며칠 뒤, 늦은 오후, 윤지는 부엌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반찬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 칸, 거의 손대지 않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통이었어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뚜껑엔 희미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의 날짜였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약간의 김이 새어나왔고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작게 썰어둔 무말랭이와 함께 접혀있는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윤지는 숨을 고르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윤지야, 너도 나처럼 살지 말고 내 삶을 사랑해.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안에는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여러 번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살지 말고 그 대목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가 조금 번졌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어머니는 늘 나에게 주기만 하셨구나. 윤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윤지야, 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나는 이미 다 해봤으니까. 그 말이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저도 제 삶을 사랑할게요. 그날 저녁 윤지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불을 끄고 촛불 하나를 켰어요. 작은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어머니의 그림자를 닮은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어머니의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향초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너무 오래 울었죠.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윤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어머니의 향과 손길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앞치마 끈에는 세탁 후에도 지워지지 않은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을 어루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건 제 앞치마예요. 제가 이어갈게요. 그녀는 그 앞치마를 목에 걸고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을빛이 부엌 안으로 쏟아지며 따뜻한 색으로 모든 걸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단단하고 편안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남겨준 말 잊지 않을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향초의 불꽃을 살짝 흔들었고 그 불빛은 다시 윤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눈물이 아닌 미소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윤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시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부엌에서 나던 된장국 냄새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목에 걸었습니다. 어제 꺼내 걸어둔 어머니가 남긴 그 앞치마였죠. 천에는 여전히 비누향과 오래된 손맛의 냄새가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윤지는 미소를 지으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기로 했어요. 지훈아, 일어나. 도시락 싸줄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오늘 소풍이잖아요, 엄마. 윤지는 웃으며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새로 만든 계란말이. 칼끝이 도마 위를 두드릴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 따뜻한 아침 공기를 채웠어요. 윤지는 반찬을 담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저 잘하고 있죠? 그녀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부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그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야. 지훈은 들뜬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이거 자주 해줬어요. 윤지는 잠시 멈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할머니가 이걸 자주 하셨지. 내가 잘 먹어서 기뻐하셨을 거야. 그녀는 도시락을 정성껏 싸며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만든 거야.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같이 먹는 거네요? 그렇지. 내 마음에 할머니가 있으니까. 지우는 웃으며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우리 집 반찬 제일 맛있다고. 윤지는 아이를 배웅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학교로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햇살에 비친 아이의 뒷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 남편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이 부엌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 반찬 냄새와 섞였어요.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처럼 포근했습니다. 윤지는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며 부엌 가득 퍼졌고 창가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반찬통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지훈이 잘 갔어요. 그리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손맛, 이제 제 거예요. 어머니가 남겨준 거니까.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어머니의 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불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살짝 흔들렸고 커튼이 부드럽게 펄럭였어요. 윤지는 그 바람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해요. 이 손맛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은 부엌 안을 가득 채우며 햇살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집안엔 여전히 김치와 된장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윤지는 마지막으로 냄비 뚜껑을 덮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끝마다 오래된 추억이 부드럽게 따라왔습니다.